지금 사실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 속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합성이 아니라 없는 거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효자 정보마당의 효자 이문재. 효자 어비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죠? 네, 오늘은 약간 단어부터 어려운데요. 딥페이크라는 단어입니다. 딥페이크 약간 생소할 수 있죠. 하지만 어르신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딥페이크 요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 정확히 딥페이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딥페이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속이다, 페이크를 합쳐서 딥페이크예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나 얼굴, 이런 영상, 사진까지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한테 속이는 이런 행위를 딥페이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딥페이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과거에는 뭐 개발자나 굉장히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문재님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딥페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 목소리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목소리랍니다. 와, 아니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일단은 이문재님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목소리를 제가 따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글자로 텍스트로만 20초 동안 썼어요. 즉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약 30초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죠. 제 목소리니까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 속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100% 완전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90% 이상은 동일해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기로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음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더 구분을 못하는 거죠. 중국에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재무 담당 핸드폰에 사장님한테 영상 통화가 온 거죠. 사장님이 돈을 뭐 3억 정도를 어느 통장에 넣어달라. 영상 통화가 왔으니까 얼굴도 나오고 말도 하잖아요. 그럼 재무 담당자는 그런가 보다. 왜냐면 얼굴도 목소리도 사장님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다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전화도 화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당연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고 또 얼굴도 흉내낼 수 있으면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돈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 범죄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더 큰 문제는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이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인성이라든지 송혜교, 그다음에 뭐 백종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투자를 종용하는 거예요. 조인성입니다. QF 어린이재단 개최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 연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이 자선을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합성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 합성이네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합성이 아니라 딥페이크라는 거는 없는 거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딥페이크 기술을 좀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걸러내는 기술도 올라가긴 하지만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컴퓨터도 못 걸러내는 기술인데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 어떻게 다 걸러낼까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전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서 이제 돈을 빨리 입금해달라.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때는 바로 지금 입금해줄게 한 다음에 그냥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건지 아닌지를 전화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핸드폰이 해킹됐다면은 또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들끼리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돈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진짜 돈을 부모님한테 빌리거나 서로 돈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뻐꾸기가 날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돈 얘기를 하면은 이건 진짜 나다. 나는 우리만의 가족만의
암호를 만들어 놓은 거를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전화 통화로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신용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와,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자 정보마당의 효자 이 문제. 효자 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마당 우리의 효자